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린 직후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이원석 총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에는 외관이나마 공정한 모양새를 취하라는 고언을 담고 있으며 곳곳에 수위 높은 비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 검사는 이원석 총장이 윤 대통령과 검찰을 망치는 주요 배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거 함께 근무했던 인연을 언급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검찰이 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SNS를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하며 피의자 김건희 측은 물론 최재형 목사 측에게도 똑같이 발언 기회를 주어 공정한 모양새를 당연히 갖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며 정말 검찰이 망하는구나 싶어 눈앞이 깜깜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급히 이메일을 보냈지만 고언을 듣지 않았다며 모든 게 예상대로 되었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실추될 검찰의 명예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참담하고 참혹하다며 역사는 오늘의 검찰을 그대로 기록할 것이고 각자의 역할 역시 낱낱이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임은정 검사의 메일 내용입니다. 법무심의관실 근무 시절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사건 공판에 계속 관여했는데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였다가 재판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수원지검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더라고 뿌듯하게 말하던 선배를 기억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랬던 선배가 왜 지금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관련 해석 문제로 선배와 의견 충돌이 있었고 법무자문위원회 간사로 인건비 수당을 법무심의관실 운영비로 빼돌리는데 선배가 이름을 빌려주는 등 검사가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직한 검사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래서 유능하고 괜찮은 검사라고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는 검사라고 저는 선배를 평가했지요. 그런 유능함으로 선배는 검사장을 달 거라고 생각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잘 따른 덕분으로 총장도 되셨네요. 선배는 윗사람 잘 모실 부하이지 강직한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기대한 것이 없었습니다만 선배가 윤 대통령은 물론 검찰을 망치는 주요 배역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렇게 이름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어 선배와 한때 함께 근무했던 후배 검사로 멀리서 지켜보며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던 그때의 강직함을 이제라도 다시 발휘할 수 없을까요? 수심위에 피의자인 김건희 측만 참석하여 발언 기회를 주고 최재형 목사 측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기사를 뒤늦게 접했습니다. 검찰을 위해서나 참석할 수심위 위원들을 위해서나 공정한 외관을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이제라도 검사답기 위해 노력하여 그런 총장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외관이나마 공정한 모양새를 취해 주십시오. 이원석 총장은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수심위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라서 자신은 관여할 수 없었다고 발을 뺐습니다. 똥물은 뒤집어 쓰지 않겠다는 결기가 보이네요. 대통령이 이미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밝혔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간도 못하네요. 한편 지난 6일 수사에는 성역도 예외도 없다던 이원석 식물총장은 여지없이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주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 혐의를 심의했는데 위원 전원이 불기소 처분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5시간 넘는 논의 끝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는 최종 결론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일부 위원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6가지 혐의 가운데 특히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쟁점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어렵더라도 두 혐의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청탁과 금품 수수가 있으면 인정될 수도 있는데 검찰 수사가 모든 의혹을 해소할 만큼 진행되진 않았단 이유였습니다. 일부 위원은 검찰 수사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기 전까지 5개월간 뭘 했느냐는 비판적 취지의 질문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은 사회적인 논란을 고려할 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심의위에 함께 올려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수사 계속 의견은 전체 수사심의위 위원 15명 가운데 소수에 그쳤습니다. 수사심의위의 최종 결론이 불기소로 나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15일 퇴임 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넸다고 주장해온 최재형 목사 측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조선일보에 보도되었지만 SBS 보도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한 결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최재형 목사의 반론을 배제한 채 편향적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심위가 검찰의 정략적 목적에 악용될 거라면 존재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수심위의 결정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건희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책임과 윤리의식이 제로라는 겁니다. 이런 무도한 행태는 김 씨 스스로 자기가 정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검찰총장 주도의 수심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선정되었는데요. 강 변호사는 중도 성향의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박근혜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서 탄핵 인용 결정을 주도했었고 통합진 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는 해산 결정, 김영란법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 변호사는 이미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했던 헌재 주심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명품백 사건이 탄핵의 사유가 되었을 때 헌재 재판관들의 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탄핵 방탄 의도로 헌재 출신의 변호사를 수심위원장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싶네요. 결국 이번 수심위 결정은 위원들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몇 명의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심위의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심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최종 결정은 검찰의 손에 달려있지만 국민 80%는 수심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뻔한 결론이 날 것을 알면서도 왜 굳이 수심위를 열었을까요? 첫째는 당연 김건희에게 법적 면죄부를 주어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겠고, 둘째는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검사 탄핵에 대비하여 명분 쌓기를 한 것이겠지요. 수심위의 권고 결정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의 법적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특검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